그럼 이제부터 요추 전만을 증가시키는 원인 3가지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와 우리가 꾸부정한, 즉 후만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벽에 기대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벽에 기대었을 때, 즉 이렇게 후두부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문제되지 않게 닿이는데 허리가, 요추부가 앞으로 혹 휘어질 때, 이때, 그리고 허리 요추부가 뒤로 닿으려고, 즉 벽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도 어깨하고 후두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골반의 전방 경사가 과하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서 똑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즉 허리를, 즉 요추부를 뒤에 벽에 대었을 때 어깨하고 후두부가 앞으로 쑥 떨어지는 사람, 반대로 후두부와 어깨를 뒤로 닿으려고 할 때 허리가 과하게 앞으로 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흉추가 후만되어, 즉 자세가 꾸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벽을 통해서 우리가 했을 때 보통은 가장 바른 자세는 후두부와 어깨가 뒤에 벽에 똑바로 닿고 턱이 당겨진 상태로, 그리고 뒤꿈치와 엉덩이가 벽에 닿는데 이 요추, 즉 허리 쪽으로 손을 넣었을 때 이 손이 약간 빡빡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 되면은 가장 정상적인 우리 바른 자세라고 칭합니다. 근데 요추 전만이 증가된 사람은 이 빡빡한 게 아니라 쑥쑥 들어갔다 빠졌다 하겠죠. 반면에 요추 전만이 감소된 사람은 이 손이 들어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벽에 기대서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요추 전만이 증가되어 있는지, 증가된 원인이 진짜로 골반 경사론에서 요추 자체가 전만이 증가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꾸부정한 자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요추 전만이 증가되는지, 이렇게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요근의 단축 검사. 장요근이 과하게 짧아져 있다,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침대가 있을 거니까 침대 끝에 엉덩이를 살짝 걸친 상태로 뒤로 누워 보세요. 그리고 검사하고자 하는, 짧아진 상태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다리의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여러분의 양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으로 쭉 당겨 보세요. 만약에 장요근이 짧아져 있다 하면 이렇게 당겼을 때 저의 왼쪽 다리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 짧아진 정도가 과하면 과할수록 더 들려 올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장요근의 길이가 정상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침대와 수평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장요근이 짧아졌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 되겠죠. 앞선 검사를 통해서 3가지, 장요근이 단축되었는지,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꾸부정한 자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 3가지를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각각 운동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다, 장요근이 너무 짧아져 있다 하면은 방법은 장요근을 늘리면 되는 거죠.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요근의 스트레칭입니다. 둘째,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되어 있다. 그럼 반대로 골반은 후방 경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셋째, 꾸부정한 자세, 즉 흉추 후만이 증가돼서 꾸부정한 자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 쫙 펴주면 되겠죠. 이게 세 가지의 해결책입니다. 견갑골을 바로 펴준다. 즉 자세를 바로 잡는다. 제가 저번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인체의 모든 운동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견갑골의 안정화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견갑골의 안정화 운동이 바로 자세를 바로 잡는 이 운동입니다. 그 견갑골의 안정화 운동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허리를 딱 펴고 배에 딱 힘을 주고 어깨를 뒤로 싹 벌리면서 어깨를 약간 밑으로 내리고 턱은 당기고 목은 뒤로 가고 즉 이 자세가 바로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즉 자세를 바로 잡게 하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두 번째, 골반의 전방 경사를 감소시키는 즉 후방 경사를 시켜주는 운동. 우리는 섰을 때 자, 여기서 이 상태가 전방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후방 경사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전방 경사가 전가되신 분들은 약간 후방 경사를 시켜준다 생각하고 자꾸 이 운동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누워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웠을 때, 즉 허리가 붕 뜨면은, 즉 전방 경사되어서 허리가 붕 뜨면은 골반을 뒤로, 즉 허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허리가 손을 누르게끔, 쭉 누르게끔, 그러면서 골반을 약간 후방 경사시켜주는 이 운동을 누워서 자주 해주시면은 전방 경사가 전가된 상태를 약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요근이 과하게 단축되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하는 게 제 오른쪽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다 가정하면은 왼발을 앞으로 내고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딱 펴니다. 여기서 몸이 쭉 앞으로 나가면은 즉 이 상태에서 쭉 앞으로 허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리를 딱 편 상태로 쭉 앞으로 몸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방법은 저번 동영상 강의에서 목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MET를 적용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모션을 이용해서 쭉 늘려주면 이 장요근의 기본적인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골반의 전방 경사가 전가되어 있으면 후방 경사를 통해서 전방 경사를 감소시켜서 즉 그래서 요추의 전만이 전가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을 쓰고 또 구부정한 자세, 흉추 후만으로 인한 구부정한 자세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세를 똑바로 잡는 즉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세를 바로 잡는 그래서 요추 전만이 전가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세 번째로 장요근이 과하게 짧으면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쭉 늘려주면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추 전만의 전가를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해결책을 따라 하더라도 절대 바로 똑바로 누워 잘 수는 없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는 분들이 몇 번 했다고 해서 절대 바로 똑바로 누워 잘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 해결책을 알았다면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만 바로 누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누워 잘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자는 것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바로 누워 자는 법, 즉 바르게 자는 자세 설명할 때 흔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보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잘 때 크게 두 가지로 자요. 절대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피해야 될 자세고, 바로 누워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거. 자, 첫째, 바로 누워 잘 때. 그러면은 일단 허리에 지금 요추의 전만이 전가된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추의 전만이 전가된 사람은 바로 누워 자고 싶으면은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밑에 벽에를 받쳐주겠죠. 왜 벽에를 받치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벽에를 받쳤을 때 이 양쪽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요추 전만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추 전만이 전가된 사람은 바로 누워서 무릎만 구부려도, 즉 계속 구부리고 잘 수 없으니까 밑에 벽에를 받쳐서 구부린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요추 전만이 전가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목. 절대 요추 전만이 전가된 사람은 목도 아까 일자목, 즉 앞으로 이렇게 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베개를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로 누워서 낮은 베개로 바꾸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경추의 전만이 감소된 상태, 즉 일자목인 사람은 높은 베개를 베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낮은 베개로, 즉 목의 경추의 전만을 약간 형성시켜주는 그런 낮은 베개를 이용해서 주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옆으로 누워 잘 때. 옆으로 누워 잘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 치면 이렇게 바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쪽 다리를 내리게 돼요. 이렇게. 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리 무게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 골반이, 이쪽에 골반이 바로 이렇게 비틀어져요. 척추도 비틀어지고. 이 자세를 절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뭐죠? 죽부인 같은, 아니면 큰 벽에 같은 거를 밑에 받쳐서 뒤에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양쪽 무릎을 구부렸다. 그러면 이 자체도 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벽에를 둠으로써 뒤에 척추 골반이 비틀어지는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옆으로 누워 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벽의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잤을 때 우리 귀 부위하고 어깨 요 사이 간격이 떠거든요. 근데 이때 낮은 벽에를 빈다고 생각하면 목은 머리 무게가 보통 10에서 12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즉 5에서 6kg 정도 됩니다. 이 무게가 밑으로 떨어짐으로써, 즉 벽에가 푹신하니까. 아니면 낮은 비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목 자체가 이 상태로 휘어진 상태로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목 건강에, 즉 경추 건강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경우라면 꼭 밑에 바닥과 귀까지의 간격을 채울 수 있는, 어찌 보면 벽에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벽으로 해서 이렇게 자면, 즉 이때 이 척추가 경추가 항상 일자가 되게, 즉 밑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일자가 된 상태로
잠을 자야만 목에 크게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체에서는 벽에를 받치던 죽부인을 받치던 해서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추에서는 약간 높은 벽에, 즉 경추가 일자를 유지하게 하는 그 정도의 높이의 벽에를 이용해서 경추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옆으로 잘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든 척추가 틀어지든 이 틀어진 자체로 통증이 바로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반과 척추가 똑바르다고 해서 통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골반과 척추가 틀어짐으로써 척추 질환과 통증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골반과 척추가 바름으로써 통증과 척추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면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누워 자든 옆으로 누워 자든 아까 이렇게 다리를 내리든 목 벽을 내리든 이 자체는 통증을 바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바로 누워서 똑바로 자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똑바로 자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똑바로 자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은 여러분들도 똑바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은 똑바로 잘 수 있는 몸을 만들자.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